해도 너무했고 선을 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당내에서도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준석 전 대표나 이 전 대표를 따르는 이들의 반성과 성찰이 전제 조건이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 같은 말도 안 되는 스탠스를 고수하는데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저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김기현 대표랑 정례 회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격주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 첫날 당정 일체를 김기현 대표 강조를 했고 대통령이랑 만약에 정례 회동이 정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단 뭐 윤 대통령이 어제 울산에 간 거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박봉건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정례 회동은 굉장히 지금 힘을 실어준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힘을 실어줄 수밖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정례 회동하고 대통령과 당정 소통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 대통령이 울산 가신 거나 볼 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는데 네. 아마 이것도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대통령실과 대통령에서 편파적으로 네. 김기현 후보를 밀었던 게 국민의 눈에 너무 드러났었고 그래서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로 생각하고서 이런 일정을 잡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그 장해찬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지도부와 아주 빨리 만찬을 잡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낙선자들하고 먼저 대통령이 관제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게 화합 차원에서 통합 차원에서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 하면서 상당한 그 후보 간의 감정이 골이 깊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그 경선에 개입하는 듯한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중립을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대통령 경선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드러났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놀란 게 뭐냐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 행정관들이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더라도 똑같은 이야기 했을지 좀 묻고 싶고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행정관한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거 문제를 삼아서 일벌백계를 해야죠. 그리고 이게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윗선에서 시킨 건지 그것도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전당대회가 끝났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그냥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윤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불법 방치하는 거는 나라가 아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기현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그리고 천하람 후보에게 그래서 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교했던 그런 그 오해라면 오해를 풀고 그리고 네. 앙금을 가라앉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화합과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관옥 소장님. 여당 대표와 격주로 만난다. 네. 이러니까 이제 명예 대표론이 당 대표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당무 개입의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금부터가 사실상 공천의 시즌이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을 계속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분은 네. 사실은 야당 대표예요. 일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컨대 정부 입법 하나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협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이제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사실상 여야 관계를 일종의 이제 정치의 국면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고 네. 야당 대표 만나서 사실상 전국의 주도권을 국회가 가져가고 여기에서 민생 문제라든가 뭐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잖아요. 네. 이걸 이끌어간다 그러면 국민들도 김기현 대표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보인다.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컨대 당이 또 정부를 이끌어 나간다면 네. 저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그런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례 회동도 회동이지만 일단 야당과의 대화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이 대야 관계에서는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매경 같이 기사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첫날 김기현 이 대표가 TK, 이 국민의힘의 텃밭이죠. TK부터 챙겼다. 비서실장에 구미갑의 구작은 의원을 지금 지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솔솔 흘러나오는 게 지금 인사, 당직 인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이철규 하마평,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석기 정책위 의장의 정점식이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볼까요? 빨간 줄, 당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직전 사무총장 진행 김석기 의원, 조직부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실무진에 친윤계 배현진, 엄태영, 그리고 박성민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석 대변인의 재선에 임하니, 그리고 대변인의 이용, 강민국 등 초선 의원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거의 뭐 인선이, 당직 인선이 다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혜찬 이사장님, 지금 이게 지명직 최고위원은 사실 전체 지금 선출 지도부가 다 너무 친윤이기 때문에 좀 비윤 쪽, 좀 중도의 색깔을 띤 사람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나왔었거든요, 전망이. 지금 쭉 이게 탕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윤이라고 할 분들, 너 비윤이야 했을 때 저 비윤입니다 할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아주 소수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친윤이고 누구는 탕평이다라는 기준 자체가 맞지 않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상 네. 모두가 다 친윤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네. 그 관점에서 누구를 선택하든 개파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역적인 안배나 뭐 선수 안배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최고위 협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주말 네. 동안 논의하고 월요일에 또 비공개 회의 등에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네. 저는 뭐 친윤이 많이 등용되면 문제다 아니다. 이 관점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다만 조금 더 수도권이라던가 저희 당 입장에서 공략해야 될 지역의 인사들을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고려는 좀 필요해 보인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를 선택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뛰었고 친윤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네. 언론은 아마 또 야당은 친윤 일색이다라고 비판할 겁니다. 근데 저희 지도부가 네. 그걸 지나치게 의식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아무도 못 쓰게 되거든요. 네. 다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뭐 저도 영남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이 영남의 사람들만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보다는 수도권이나 호남, 타 지역에 대한 배려는 지도부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정도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윤 비윤이 아니라 지역 안배를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결국은 다 친윤 아니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윤 지도부 시작부터 이준석, 유승민을 공격했다. 요거 다시 또 장 최고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친윤인데 첫 시작부터 최고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 이준석 전 대표 측근들은 제가 아까 말한 소수의 본인들이 반윤이라고 자부하면서 아, 그 소수가 네, 이준석 전 대표 쪽이다. 그걸 즐기는 분들이죠. 아. 근데 원내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이 전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이 무리한 언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네. 천하용인이라고 하나요? 네, 그 네. 네 명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각각 개성이 있고 자질이 보인다라고 오히려 덕담했습니다. 네. 다만 이준석에서 벗어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그들도 사실 속내로는 다 느끼고 있지 않을까 네. 싶고 네. 이준석 덕분에 지지도는 끌어올렸지만 인지도는 끌어올렸지만 또 박스권 한계에 갇혔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네. 뭐 전대 끝나고 저희가 화합을 계속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낙선한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끝나고 방송 인터뷰하는 건 또 선거 끝나고 처음 봐요. 아. 근데 놀라진 않으셨어요? 47%가 어쨌거나 비주류가 47% 포션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황교안 후보 지지율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안철수 의원을 저는 비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네. 안철수 의원 스스로도 인수위원장 경력을 많이 내세우고 있고 네. 그리고 대선 주자를 했던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주자급 안철수가 나온 전대에서 김기현 대표가 한 자릿수 지지율로 시작해서 과반 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 지지율도 저희가 이제 고려하고 다 끌어안아야 되겠지만 네. 이걸 대통령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40% 이상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침소봉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 이준석계에 대한 비판이 지도부 차원에서 먼저 나왔느냐.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네. 김병민 최고위원이 라디오 나가서 어제 네. 안철수 의원이나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거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상처 봉합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전대 때 공격했던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체제에 대해서는 왜 다른 이야기 내느냐? 해도 너무했고 선을 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당내에서도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준석 전 대표나 이 전 대표를 따르는 이들의 반성과 성찰이 전제 조건이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 같은 말도 안 되는 스탠스를 고수하는데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